때보다 다 되는데? 왜?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좀 릴렉스하면서 편안하게 쓸 수 있을까? 한정돼 있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똑같이 누르냐는 거죠. 그쵸? 아, 내가 왜 이렇게 아둔했지? 와인 드시고 남은 콜크막이 있죠? 경우에 따라서 이게 쾌박해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 기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우리 앞에 손가락을 붙이고 있어야 하나요? 이게 바로 이 연습법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바리스 박대원입니다. 다시 한번 구독자 3,000명 이루게 해주신 거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재밌게 제가 악보 제작해서 찍는 회원제 영상도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제가 레슨해드릴 내용은 엄지손가락. 이게 굉장히 질문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왼손 운지를 할 때 내가 너무 움켜쥔다, 너무 밑으로 들어가 있다, 뭐 이런 것들 많은 고민들이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릴렉스하면서 편안하게 쓸 수 있을까? 연습 방법 4가지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장 흔하게 들으셨을 거예요. 엄지손가락 떼고 연습해봐,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제가 비브라토 연습법에서도 한 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랑은 약간 결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다른 거긴 하죠. 우리는 운지를 할 때 운지 위치를 잡을 때 왼손 엄지가 어떻게 받쳐줘야 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근본적으로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또 외국 선생님들하고 같이 매니지먼트를 하고 또 여러 대가들도 관찰을 하고 또 아이들의 문제점을 좀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도 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괜찮은 연습법을 보여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많은 고민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어떤 위치인지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서 한번 짚어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연습법은 일단 엄지를 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할까? 엄지를 떼고 하시는데 원래 보통 우리가 이 뼈하고 요 뼈와 요 뼈 사이에 이렇게 얹는다, 이런 느낌. 첫 번째 레슨에서, 자세 레슨에서 우리가 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위치고 움직임에 따라서 이게 순회합니다. 엄지가 이 자리에만 딱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일단 모든 게 굳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머릿속에는 갖고 계셔야 돼요. 아, 엄지가 시시때때로 릴렉스 돼서 날 도와주는 역할이구나, 여기에 이렇게 굳어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일단 머릿속에 넣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엄지를 떼고 하실 때 그냥 엄지 떼고 다 되는데? 다 되는데 왜?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이거를 옮기면서 하셔야 돼요. 1포지션에서 됐으면 한 칸 올라가서 2포지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떼고 연습을 하되 이런 식으로 이 뼈 부분을 떼고는 하는데 이렇게 움직이면서 포지션 이동을 하면서 엄지를 떼어 보셔라, 이걸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보통 내가 엄지 떼고 왜 그냥 나 다 되는데 왜? 막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 총체적인 다른 부분에서, 그러니까 팔부터 목 근육, 이게 다 협응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군데만 집중되지 않죠. 다른 부분의 협응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실험을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엄지 하나로 이거를 다 지탱하진 않았는지, 아니면 큰 퍼센테이지로 이걸 고정하진 않았는지, 이걸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고 릴렉스를 위한 또 연습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다른 애들만 이용해서 다른 뼈, 다른 위치, 다른 원래 같이 사용되었었던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알아보시고 또 연습을 하시는 그런 모습 꼭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역시 좀 원초적인 방법이면서도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방법인데요. 저는 옛날 프랑스 교수님께 코르크 마개를 선물 받았었어요. 와인 드시고 남은 코르크 마개 있죠. 옛날에는 제가 한동안 그래서 선생님한테 받은 코르크 마개를 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케이스에. 근데 어느 순간 없어졌더라고요. 누구 학생한테 줬던 것 같아요, 똑같은 방법을 전수하느라고. 그래서 지우개나 코르크 마개나 뭐 이렇게, 저는 지금 준비를 뭘 했냐면은 팩에다가 칠하는 요거 아시죠? 굵기가 제가 받았던 코르크 마개랑 비슷하더라고요. 이렇게 사이에다 끼우시고 이렇게 릴렉스를 위해서 연습을 하시면, 아, 내가 엄청나게 붙이고 있었구나, 이걸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야, 이거를 하면서도 느껴집니다. 내가 이렇게 잡으면 막 아프잖아요. 이게 딱딱하니까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까지 여기 힘주고 있었나? 이렇게 생각이 꼭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원래 내가 하고 싶은 곡들을 다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익스텐션 하니까 벌써 걸리는 게 느껴지죠? 다 옮겨보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항상 내가 엄지가 나를 보조하기 때문에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위치에서 다 움직일 수 있고 나를 보조해줘야 된다는 거. 이것 때문에 포지션 이동이 좀 힘드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굽히지 않고 보들보들한, 악기 망가지지 않게 좀 보들보들한 지우개가 조금 더 나을 수 있겠죠. 그렇죠? 적당한 굵기를 찾으셔서 내가 여기 힘주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면서 연습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우에는 연습하시기 전에 구조를 좀 더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저희가 연주를 할 때 이렇게 모두 아치형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운지를 할 때 손톱이 나를 보고 최대한 이렇게 아치형으로 들어가서 무게를 걸어야 밀착도가 좋아지고 음정이 그 안에서 다 해결되기 때문에 높낮이가 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포지션 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음정을 외우는데 용이하고 폼을 갖는데 굉장히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을 겁니다. 근데 그 폼이 그 한 줄 처음에 연습했던 그 각도 그대로 다 똑같이 갈 수 있느냐? 아니죠. 내가 똑같이 아치형으로 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각 줄마다 각 현마다 각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얘는 가깝잖아요. 그쵸? 이 스트링은 가깝기 때문에 내가 아치형을 구사하기가 쉽지만 솔줄은 어떻게 돼요? 손가락만 내밀면 아치형도 안 되고 멀고 음정을 가늠하기가 어려워지죠. 내가 이 똑같은 시스템을 구사하기 위해서 활이랑 똑같은 겁니다. 활 각도 변화가 있듯이 이 손의 각도도 변화가 있어서 롤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솔줄, 여기서도 똑같은 위에서 동그랗게 눌러주는 아치형, 레줄 마찬가지. 라, 미 이런 식으로 롤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포지션에서도 가면서 롤링을 해줘서 솔줄에 갔을 때, 그쵸? 또 다시 내려와서 다른 줄, 이 줄을 갔을 때 엄지 위치의 각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도별로 당연히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이동이 필요하다. 이거 옛날에 제가 어떤 교수 연주회 같은 데 참여를 했었는데 프랑스에서 그때 거기 프랑스에 와 계신 미국인 비올라 선생님께서 저처럼 손이 되게 작으신 분이었어요. 근데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이올린, 세컨 바이올린, 비올라 이렇게 3중주를 하는 거 제가 가운데 끼어서 엄청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졌던 기억이 있는데 그 옆에는 이제 바이올린 교수님이고 비올라 교수님. 근데 그 비올라 교수님이 상당히 많은 기술을 전수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이거였어요. 아, 나 왜 계속 같은 각도라고 생각했지? 내 새끼손가락 길이도 다른 애들의 그 어떤 각도의 정함도 한정돼 있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똑같이 누르냐는 거죠. 그쵸? 아, 내가 왜 이렇게 아둔했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롤링하는 기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2선 누를 때랑 G선 누를 때, G선에서 포지션 할 때랑 또 2선에서 포지션 할 때랑 완전히 엄지의 각도가 자유자재로 바뀌어야 하고 다를 수밖에 없겠죠. 네 번째 연습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중급으로 조금 더 들어가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하시면 좋은 건데요. 제가 처음에 옛날에 Q&A 나왔을 때 그런 걸 다룬 적이 있어요. 무조건 우리 앞에 손가락을 붙이고 있어야 하나요? 3번 누를 때 1, 2번 꼭 붙여야 하나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4번 누를 때 1, 2, 3번 다 붙이고 있고 있어야 하나요? 이런 거. 붙이고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Q&A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경우에 따라서 이게 케바케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곡의 뉘앙스만으로도 우리가 다 어떻게 올라가냐 내려가냐조차 다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쵸? 핑거링 정하고 보잉 정하는데도 다 달라지니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우리가 핑거링을 정하냐 또는 어떤 이동을 구사할 거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단 연습 방법으로는 붙이고 하는 방법이 엄지손가락 개선하는 데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붙이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시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를 붙였네 이거가 아닙니다. 내가 라를 한 다음에 3번을 갖고 있는데 다른 줄에 4번을 긋는데 다른 줄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3번을 놓지 않는 거죠. 이거는 복합 연습법이기 때문에 같은 줄에서 하시면 안 되고 다른 줄로 이동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미가 끝나고 다른 줄로 또 이동할 때 3번이 다른 줄로 가면서 4번은 지금 유지하는 거 보이죠?
2번을 해보고 싶어. 그러면은 손은 유지하면서 얘는 빼도 3번은 계속 잡고 있는 겁니다. 그쵸? 2번은 가고 있는데 바로 전 손가락을 그 다음 손가락이 끝날 때까지, 다음 음이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서 다른 줄로 계속 이동하는 연습을 하시는 거죠. 1번을 했을 때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방법은 오히려 쉽겠죠. 반대로 가는 방법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복합적으로 섞어서 해주시고, 나중에는 2개 음을 할 때까지 한 음을 떼지 않고, 또 다음 2개 음을 할 때까지 또 한 음을 떼지 않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다른 줄에서 손가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연하게도 사람들이 화음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엄지손가락에 릴렉스가 갑자기 확 올 때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 연습법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줄에서 손가락을 유지하면서 다음 음을 잡아라. 그 현을 변경하면서요. 그리고 내가 잘 되면 2음으로 변경하고, 3음으로 변경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연습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손 전체의 릴렉스뿐만 아니라 엄지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본인이 깨달아요. 그래서 릴렉스가 오늘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동하는 위치조차도 굉장히 잘 파악될 수가 있죠. 한 곳에서 내가 이렇게 힘주고 내 악기를 안 놓치려고 있게 되면 정말 달성될 수 없는 곡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실험을 다 해보시고 저한테 댓글로 의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꿀팁 4가지 꼭 한 번씩 다 해보시기를 원하고요. 또 안 해보시더라도 저런 연습법이 있구나, 이걸로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저한테 댓글 주시고 꼭 의논 주세요. 그럼 오늘도 감사합니다.